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명리학을 바라보는, 바른빛 정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칼 구스타프 융이 이야기했던 집단 무의식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의 특색,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거는 뭐 정치적이다, 뭐 이런 개념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역사와 현실과 삶 속에서 그 안에 만들어진 그 지역의 집단 무의식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가장 특징적인 지역이죠. 대구, 경북, 흔히들 TK라고 그러는데, 왜 이분들은 그렇게 보수주의가 굉장히 강한가? 보수주의 성향의 뿌리가 되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나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혹시 있었는지, 초자는 무엇인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큰 줄기죠. 그리고 동일시 과정을 통한 집단 무의식의 탐구, 그들이 동일시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발표 개요는 역사적인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46년도에 대구의 10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구의 집단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트라우마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초자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동일시 되는 과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억압과 반복 강박의 정치적 발현이 발생하게 되고, 지역 정체성과 정치적 선택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치유의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46년도에 대구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죠. 10월 항쟁 사건, 집단 트라우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 10월 1일날 그때는 미 군정이 국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관리를 했었는데 미 군정이 행정을 잘 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콜레라가 창궐하고, 그러면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엄청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구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미 군정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역 앞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하게 되고 시민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고 무기까지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총격전 발발과 시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친일 경찰과 우익단체들의 무자비한 좌익 토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건이 집단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고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공포에 내면화, 권력에 저항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포감이죠. 집단적인 두려움이 지역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범으로 분류된 시민들의 직결 처형과 사적 보복의 기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존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이 발생이 됩니다. 정치적 복종을 통해서 안전 확보 전략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의 6.25 전쟁 직후 학살 경험이 무의식적인 각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억압된 기억의 세대 전승이 됨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가족 서사, 기억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서 명시적인 기억보다는 정서적인 반응 패턴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집단 무의식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세대를 거쳐서 그 집단 무의식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초자아의 왜곡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이드의 초자아 개념은 초자아는 본래 부모나 사회적 권위자의 가치관,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는 초자아는 건강한 양심과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이 초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됩니다.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초자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국가 권력이 절대적 권위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학살을 저지르는 권력을 오히려 내면하고 권력은 항상 옳다라는 강박적 믿음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수는 옳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등식이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의 역할이 보수 정치를 지지하게 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게 되고 생존을 위한 두려움과 공포를 초자아가 가지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의 동일시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안나 프로이드의 딸이죠. 안나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가해자와의 동일시, 극심한 위협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방어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예.
내가 폭력을 당하면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심리적으로 동일시해 버린다는 거죠. 무력감에서 권력 추구로, 피해자는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해자의 특성, 태도, 가치관을 내면하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서의 정치적인 선택, 대구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보수 권력과 오히려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을 채택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세대 간 전승. 이러한 방어 기제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후속 세대에도 가족 내러티브, 지역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고 지속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억압과 반복 강박의 정치적 발현. 억압된 기억의 정치적 표출. 프로이드의 반복 강박 개념에 따르면 억압된 트라우마적 경험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재현하게 됩니다. 억압된 죄책감과 공포가 보수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변형되고 과거의 상처를 무의식으로 재현하며 심리적인 균형 추구를 합니다. 투표 행위를 통해서 트라우마의 상징적인 처리를 계속 시도하고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일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호를 넘어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집단 심리의 역동. 1946년에 대구의 항쟁의 트라우마가 왜곡된 초자로 발생해서 권력의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초자가 형성이 돼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억압적인 권력과 동일시하는 그런 가해자와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게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 강박으로 억압된 트라우마가 선거에서 반복적인 투표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구의 집단 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한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고 치유의 가능성은 있는가? 집단 트라우마의 인식, 치유의 첫 단계는 억압된 역사적인 경험을 집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공론화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금기시하고 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론화하고 이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대화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초자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정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안적 서사의 구축, 지역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생동감이 있는, 행복하고 즐겁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죠. 그 희생자들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역사적인 행위자로서 자기 인식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치유 작업, 세대를 가로지르는 치유 작업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정승된 트라우마의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때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의 심층 심리학. 정치는 단순한 이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표면적인 정책 선호나 이념적 선택을 넘어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집단 무의식의 욕동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방어 기저의 역할, 죽음의 공포를 준 권력에 저항하는 대신 그 권력에 스스로 동의시하고 복종함으로써 살아남으려 한 집단 무의식의 결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사회적 치유와 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집단 무의식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그 지역의 집단 무의식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명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